자,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와 관련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부속서를 첨부해서 어디다가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했었었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다 그랬어요. 그럼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이냐? 자,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한테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정관상에다가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뭐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하겠다. 또는 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정관상에 명시를 하면 그 사업연도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통의 법인들이 그 정관상에 그런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를 법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세법에서 사업연도를 의제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은 결국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그럼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3개월 내인 결국 언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이 그 정관상의 사업연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의 한 70~80% 되는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로 선택한 12월 말 법인이 되고, 그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말일까지가 돼서 보통 매년 3월 말 시즌이 되면 법인세 신고하느라고 보통 이제 그 격리부서, 회계부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바쁜 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 3월 말이 아니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연도를 선택한 법인들은 이제 법인세 신고 기한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이제 각각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요. 전자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액을 1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라는 거,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납 기한이 2개월에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좀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분납 기한을 좀 더 길게 둔 거죠. 자, 신고 납부 절차를 보시면, 자, 요것도 자, 결산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회계처리를 해서 결산을 확정을 한다. 결산 확정한다는 말은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서 완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상법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기간 동안, 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되어진 모든 그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을 해서 우리가 3개월 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한 2월 요 중간쯤,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그 사이쯤에 법인의 모든 결산을 완료를 하고 확정을 한다. 결산을 확정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 시점쯤에 각 법인들마다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어져서 우리가 보통 주총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산한 자료에 대해서 확정을 받으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다시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게 뭐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결산서상의 당기 순손익에다 세법에 의한 입금과 송금을 가감하여 세무상의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이미 재무제표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단기 경영 성과, 손익계산서를 보면 단기 1, 4업년도 동안의 경영 성과가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 단기 순손익이죠. 손익계산서상 가장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는 단기 순손익. 거기에서부터 그 순손익은 기업회계상의 순손익이고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법인세법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총 입금에서 총 송금을 자감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자를 전부 다 다시 뒤져서 입금은 입금대로 송금은 송금대로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산서상의 단기 순손익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단기 순손익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에서 기업회계상의 수익에서 세법상의 입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입금으로 보는 거는 입금으로 더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받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입금으로 안 본다 하는 거는 빼주면 되고, 그래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또 비용의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 오면 그건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게 송금불산입인 거죠. 그런 것은 비용 항목에서 빼내야 되는 게 송금불산입. 그런 입금과 송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을 해서 이 소득금액, 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무조정의 작업이 요 법인세 신고하기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법인의 모든 회계 자료를 보고 이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는 게 해서 결국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금액을 다 계산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인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고 감면세액 등을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 표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액을 신고한다는 소리인 거죠.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을 해서 법인 스스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신고하면서 그 근거 서류로서 꼭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부 처분경, 결국 재무제표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플러스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부속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같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정이 되어져도 제가 그랬죠. 영원 불변이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수정 신고를 한다라는 말은 법인 스스로가 하는 거죠. 우리가 3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발견한 거죠. 발견을 해서 스스로 먼저 다시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하는 방법에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하는데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액 수정 신고라는 건 뭐냐면 3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는데 너무 적게 신고했더라. 예를 들면 법인 과표와 세액, 예를 들어서 세액을 1,0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 1,500을 신고했었어야 된다. 그렇다면 500을 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증액 수정 신고를 한다. 증액해서 수정 신고를 한다. 그럼 언제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느냐? 과세관청에서
그걸 알고 이 법인이 적게 신고한 걸 알면 과세관청에서 경정통지를 하겠죠. 고지서, 추가 고지서가 나올 거죠. 그러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납세자가 먼저 법인 스스로 먼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경정통지가 나오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되도록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과소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 끝나고 나서 증액 수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당초 신고했던 것을 너무 많이 신고했다. 과세표 세액을 1,0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보니 800만 하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200을 더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200을 더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신고하고 보통 납부를 하니까 우리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이 가다 보니까 신고하면서 보통 납부까지 완료를 하죠. 그러면 1,000만 원만 냈어도 되는데 800만 원만 냈어도 되는데 1,000만 원을 납부했으니까 그 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정 청구. 경정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신고 납부했으니 과다 신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 청구예요. 그럼 이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증액 수정 신고 당초 너무 적게 신고 납부해서 더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기한은 과세관청에서 추가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언제까지 추가 고지를 하느냐? 최소한의 과세관청이 부과를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이내는 과세관청에서 언제든지 추가 고지를 하는데 그 이전에만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정청구의 경우는 너무 많이 내서 신고 납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는 기한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돼요. 만약에 4년이 넘어서 신고 기한으로부터 4년이 넘어서 그때 우리가 신고했던 것을 너무 많이 신고 납부했더라. 그걸 알게 됐다. 4년이 넘어서. 그래서 4년 넘은 다음에 경정 청구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준다는 거죠.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잘못한 수정 신고의 경우나 경정 청구의 경우나 당초 신고를 잘못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인데, 하나의 경우는 증액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반면에 이 경정 청구는 3년 이내 해야 된다. 좀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서 특히나 경정 청구에 있어서는 법적인 기한이 3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잘못 신고했을 때라도 꼭 3년 이내 경정 청구해야지만 더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이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있다. 아까 제가 기업회계 기준상의 단기 손익에서 세법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의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세무 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세무 조정 작업을 하느냐, 누가 세무 조정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조정과 자기 조정으로 나눠지는데, 외부 조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무 전문가, 즉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를 외부 조정이라고 하고, 내부에서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 조정하는 게 자기 조정인데, 우리 법인세법에는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외부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될 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50조 2에서 보면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인들은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지만 한다. 만약에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는 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했다 하더라도 외부 조정 계산서가 안 들어가면 무신고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 혹시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신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는 보통 법인세 신고를 다 전자신고로서 마무리하죠. 전자신고하고 나서 마무리하는데 2013년 2월 이후부터는 외감대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만큼 대표자에게 법인세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신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됐다. 그것을 확인했다. 라는 대표자의 서명을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신고를 해라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의 서명 날인 그 계산서를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본금의 가공 납입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